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회사 사람들이 너무 힘듭니다. 일은 일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사람들의 말투나 태도, 뒤에서 하는 이야기,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하루 종일 흔들립니다. 특히 저를 싫어하는 것 같은 동료가 있는데 표정, 말투, 대하는 방식이 너무 날카롭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무시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머리로는 신경 쓰지 말자고 하면서도 가슴이 계속 아픕니다. 이 사람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서 아침 출근길부터 마음이 무너집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준 자기 때문에 괴로운 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 성질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날카로운 사람은 날카롭게, 까칠한 사람은 까칠하게, 여유 있는 사람은 여유롭게 삽니다. 그 사람이 날카롭게 구는 것은 그 사람의 성질이고 그 사람의 업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를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당신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투와 표정은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습관의 결과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바람이 세게 불었다고 해서 바람이 나를 미워해서 부는 건 아니잖아요. 그저 바람이 바람의 방식대로 부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방식대로 살고 있는데 내가 그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니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 첫째로 해야 할 공부는 이겁니다. 그 사람은 그냥 저렇게 생긴 사람이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까칠하든 말투가 거칠든 그건 그 사람의 성격이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둘 것인가 뿐입니다. 둘째로는 그 사람의 표정과 말을 나라는 필터 없이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모든 자극이 당신 안에 있는 상처의 자리를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도 더 깊게 꽂히고 같은 표정도 날카롭게 보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작은 말도 못 견디는 법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해줘야 할 것은 그 사람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상처를 살피고 그 상처에 그래, 힘들었구나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남이 나를 건드릴 때마다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이미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둥이 튼튼하면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듯이 내 마음이 중심을 잡으면 상대가 아무리 까칠해도 그게 그 사람의 성향일 뿐으로 보입니다. 셋째로는 관점을 바꿔서 상대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까칠한 사람은 대개 마음 안에 불안이 많습니다. 자기 삶의 무게를 견디느라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할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가 상처를 입으면 평소에는 안 그랬던 아이도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잖아요. 그건 그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미 아프고 이미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행동은 대부분 내 마음이 고단합니다라는 신호예요. 당신이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삶 때문에 지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상대에 대한 감정이 두려움에서 연민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넷째로는 직장 내 인간관계는 친밀함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직장은 일하는 곳이지 친구를 만들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동료와 가까울 필요도 없고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과는 업무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정한 거리를 두고 지내면 됩니다. 저 사람을 좋아해야 한다.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스트레스의 근원이에요. 직장 동료는 그냥 버스에서 잠깐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비슷합니다. 불편하면 거리를 두고 필요한 말만 주고받으면 됩니다.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신은 지금 타인의 눈에 비친 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남의 일이다. 내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은 남의 평가가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직장의 인간관계는 그저 세상 살아가는 작은 파도일 뿐입니다. 그 파도에 몸을 실어 흘려보내면 됩니다. 스님, 저는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예민하다, 혼자 일한다, 사회성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조심하고 배려하고 말을 아끼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차갑다, 다가가기 어렵다는 인상을 주나 봅니다. 그래서인지 회식 자리에서도 저는 늘 혼자 어색하게 있고 업무적으로도 친한 동료가 없다 보니 도움받을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이 행동으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억지로 밝게 하려니 더 부자연스럽고 그래서인지 더 피곤해지고요.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회성이 없다는 평가가 너무 무섭습니다. 당신이 사회성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사회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사회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관계의 지혜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을 잘 대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당신은 지금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너무 긴장을 하고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다운 모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첫째 문제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어선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당신을 가장 괴롭힙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진 성향이 있는데 당신은 그 성향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말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그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신뢰를 줍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안정감을 줍니다.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그런데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성향을 부끄러워하고 억누르니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게 사람들에게 더 어색하게 보이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이다. 당신은 지금 지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꾸미려고 해서 힘든 겁니다. 둘째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잘하는 것보다 편안함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밝고 활발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편안함을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편안함은 말로 만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편안해야 남도 편안해집니다. 당신은 지금 사람 앞에만 서면 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표정도 굳고 말투도 뻣뻣해지고 결국 상대도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관계를 바꾸려면 말투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의 긴장을 살펴야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말은 저절로 부드러워지고 표정도 저절로 유해지고 그때 사람들은 당신을 따뜻한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셋째로 사회성이라는 말에 너무 눌리지 마십시오. 사회성이라는 것은 사람들 속에서 재밌게 웃고 떠들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상대에게 마음을 열어두는 능력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일 때 마음은 더 깊게 열립니다. 예를 들어 말은 적지만 상대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여주고 짧게라도 아, 그렇군요. 그때 힘드셨겠네요. 이런 말을 건네는 사람이 오히려 관계를 더 잘 이어갑니다. 조용함은 단점이 아닙니다. 조용함은 깊이의 힘입니다. 당신이 말수가 적다는 이유로 관계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마음 때문에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입니다. 넷째로 잘 보이고 싶다는 욕심을 놓아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회성 좋다는 말을 듣고 싶고 친해지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 때문에 당신이 자유롭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불교에서는 관계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욕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욕심, 좋게 보이고 싶은 욕심, 오해받기 싫은 욕심. 이 욕심이 클수록 사람 앞에서 마음이 더 긴장되고 당신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그냥 업무적으로만 지내면 된다. 친해지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면 신기하게도 사람들과 더 자연스럽게 지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의 방향만 조금 돌려주면 됩니다. 지금처럼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집중하세요. 편안함이 쌓이면 말은 자연스러워지고 관계는 가벼워지고 직장은 훨씬 덜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혼자 애써온 사람입니다. 그 수고를 조금 내려놓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는 저절로 조금씩 따뜻해질 것입니다. 저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서 너무 힘듭니다. 스님, 저는 주변에서 저를 어떻게 보는지가 너무 신경 쓰입니다. 일을 잘해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며칠을 고민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잠깐 기분이 올라가지만 비판을 들으면 바로 무너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평가에 휘둘릴까요? 사람이 타인의 인정에 민감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본래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인정이 밥이 되어버릴 때입니다.
밥은 스스로 해 먹어야 하는데 칭찬이라는 밥을 남에게서 얻어먹으려 하면 늘 배가 고프고 늘 불안해집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제 마음을 바로잡아야 할까요? 저는 칭찬에 의지하지 않으면 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마음의 뿌리를 보면 결국 스스로를 조건부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당신을 조건으로 평가하고 당신도 당신 자신을 조건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첫째, 남의 칭찬이 나를 증명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칭찬은 바람과 같습니다. 불어오면 시원하지만 바람이 멈추면 다시 더워집니다. 그건 내 힘이 아니라 바람의 힘이지요. 둘째, 당신이 하루를 성실히 살았다면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그건 상대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 당신의 가치와는 별개입니다. 셋째, 비난이나 무시가 들어올 때 마음이 아픈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말을 진실이라고 믿는 건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어색하게 웃어요? 라고 한다면 당신의 웃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준이 당신을 판단한 것뿐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판단의 기준을 남에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스님, 저는 남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너무 애쓰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무거운 갑옷을 입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단지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의 삶은 점수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그 마음, 그 자체가 당신의 가치입니다. 이제 앞선 질문들을 바탕으로 전체 가르침을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부딪히고 생각이 충돌하는 삶의 작은 수련장입니다. 직장 스트레스의 핵심은 결국 사람에게서 옵니다. 일은 처리하면 끝나지만 사람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마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근본 해결입니다. 첫째, 사람을 문제로 보지 마시고 조건으로 보십시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상사는 예민하고 어떤 동료는 게으르고 어떤 직원은 지나치게 까다롭습니다. 그들을 문제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고통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을 문제라고 생각하면 하루가 짜증입니다. 하지만 비는 원래 오는 것이다라고 보면 그냥 받아들여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 다른 것은 그 사람의 기후, 그 사람의 날씨일 뿐입니다. 날씨를 바꾸려 하지 말고 우산을 쓰십시오. 즉, 마음의 태도를 바꾸면 됩니다. 둘째, 인정 욕구를 내려놓고 나에게 주는 칭찬을 배우십시오. 남이 주는 칭찬은 늘 부족합니다. 칭찬도 비난도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나는 오늘 이만큼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목표가 완벽이 아니라 성실함의 유지가 될 때
마음의 긴장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직장은 경쟁의 공간이 아니라 협력의 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나만 더 잘해야 한다. 저 사람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직장은 혼자 뛰는 경주가 아니라 함께 움직여야 결과가 나오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지만 함께 가는 사람이라고 보면 그 사람의 단점도 실수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딘가에서 서툴고 어딘가에서 부족합니다. 당신이 남을 이해하는 순간 남도 당신을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넷째, 사람의 말과 행동 뒤에는 그 사람의 고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화를 내는 사람은 화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람은 통제해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불안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책임한 사람은 책임을 진다고 생각만 해도 겁이 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면 판단이 생기고 그 판단이 곧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면 판단이 아닌 이해가 생기고 이해가 생기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결국 모든 스트레스는 내가 만든 해석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넘깁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괜찮아 하고 어떤 사람은 화가 폭발합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직장은 수많은 사람과 생각이 뒤엉키는 곳이기에 해석을 바꾸는 연습이 마음의 안정에 가장 큰 효과를 줍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직장인들은 대부분 잘해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 이런 압박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피곤할 때는 능률도 떨어지고 집에 걱정이 있으면 집중도 안 됩니다. 그런 날이 있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여유를 주는 만큼 직장이 덜 괴롭습니다. 나에게 여유를 주면 사람을 대할 때도 부드러워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도 지혜가 생깁니다. 일곱째, 직장은 수행의 장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행은 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의 언쟁에서, 동료와의 갈등에서, 사회 지시의 답답함을 느낄 때 그 순간순간이 바로 마음 공부의 기회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장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도 결국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스트레스는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됩니다. 직장 스트레스와 인간관계 피로는 당신이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섬세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스트레스는 줄고 사람과의 관계는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상황을 탓하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가벼운 쪽으로 돌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직장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라 삶을 배우는 작은 도량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